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째 꽃집을 운영해 온 플로리스트예요. 꽃다발 판매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요즘은 꽃꽂이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클래스를 열어서 수업도 몇 년째 해왔죠. 저희 수강생의 대부분은 젊은 여자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60대 아주머니께서 수강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업을 하면서 자꾸 꽃이 아니라 저한테 집중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생각했는데 몇 주 과정 끝나갈 무렵 저한테 다가와 물으시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소개팅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내가 아가씨 보니까 너무 참하고 청순한 게 너무 예쁘고 우리 아들이랑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네? 아니요. 전 소개팅 생각은 딱히.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소개팅을 받겠어요. 그래서 애둘러 거절했죠. 그런데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해대는 거예요. 우리 애가 별로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아가씨가 너무 괜찮은데 우리 아들도 그만큼 갖다 댈 만은 하니까 내가 한번 말을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 꽃도 많이 팔아주고 소문도 많이 내고 할게. 내가 요 앞에서 카페 매장 크게 하거든. 가게에 꽃도 많이 갖다 꽂아두고 할게. 응? 사실 웬만하면 거절하겠는데 가게도 가깝고 어르신 부탁이고 하니까 계속 싫다고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후 꽃도 엄청 대량으로 주문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만나나 보자 하고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만난 남편은 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잘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이 그렇게 맺어져서 저희는 연애 1년이 채 안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아주 이상적인 부부였어요. 남편은 세심하고 자상한 데다 집안일도 엄청 잘했어요. 제가 손댈 것도 없이 아주 청소부터 요리, 빨래까지 깔끔 그 자체였죠. 전 시모랑도 잘 지냈고 시모 생일에 시부모랑 시조모랑 같이 해외 온천 여행도 보내드릴 만큼 며느리로서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에겐 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할 고민이라 속만 끓여야 하는 그런 고민이었죠. 그건 바로 제 남편이 계속 임신을 피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야근을 해서 피곤하네, 오늘은 힘드네, 뭐하네 하면서 잠도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자려고 하고 오자마자 골아 떨어지고 이런 날들이 반복됐죠. 아니, 자꾸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신혼인데 여자가 더 이러는 게 정상인가요? 다른 게 문제면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상담이라도 하지. 이건 뭐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겠어요. 게다가 전 원래도 아이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혼자만 마음고생을 했죠. 그래도 그거 하나 빼놓고는 진짜 하나도 입댈 게 없이 완벽한 남자였기 때문에 저도 애써 괜찮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점잖은 사람이다, 의젓하고 고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말이죠. 막 이상한 취향 가진 사람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다스렸지만 하루는 저도 폭발을 하고 만 거예요. 꾹꾹 눌러오던 답답함이 결국 터진 거죠. 저는 남편을 진지하게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말 돌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여자로서 내가 그렇게 무매력이야? 아니면 혹시 당신 뭐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면 차라리 지금 말을 해줘. 나 이렇게 더 비참하긴 싫어. 제가 눈물까지 보이며 그렇게 캐묻자 남편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이런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도 없고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사실 난 부부끼리 하는 그런 몸의 대화에 관심이 없어. 아무런 흥미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런 욕망도 재미도 끌림도 느끼질 못해.
미안해. 이런 거 결혼 전에 꼭 밝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도 알고 이게 당신한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이런 거 알고 나면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해줄까 봐 그래서 말을 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속인 거 너무 미안해.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를 믿으시겠어요? 혈기왕성한 30대 남자가 그렇게 아무런 욕구가 없다는 이 말을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부터 들었어요. 혹시 다른 데서 풀고 와서 나한테는 관심 없다고 하는 건가 싶어서 가장 먼저 바람을 의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몰래 뒷조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클린한 거예요. 흥신소에서 파봐도 일절 그쪽으론 문제될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바람은커녕 술집 한번 드나들질 않는 깨끗해도 너무 깨끗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나니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명쾌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저렇다면 좀 답답함은 있지만 그냥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문제이긴 하니까요. 그렇게 마음 한켠에는 갑갑함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그냥 덮어둔 거죠 뭐. 사실 그런 남편과도 아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괜찮은 걸까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오직 아이를 갖기 위해서가 이유가 된다면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가 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근데 인생이 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꼭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걸까요? 주연아, 엄마 악성 뇌종양이래. 어쩌면 좋니? 남편 때문에 고민하던 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 이제 저희 엄마가 아프신 거였죠. 아빠가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저에겐 이제 엄마밖에 없었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 절 정말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줬어요. 어머님, 주연이는 제가 잘 보살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빨리 건강 회복부터 하세요. 이서방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실에 누워서도 늘 본인 간호하느라 제가 아프면 어쩌냐면서 제 걱정이 앞서던 엄마를 위로하던 어른스러움까지 보이는 남편이었죠.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거기다 하루는 저희 엄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모가 제게 뭔가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근데 내가 너희 어머니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사돈이 얼른 나으셔야 할 거 아니니. 이거 큰 돈은 아니다. 너한테 더 큰 힘이 되면 좋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병원비에 보태라. 꼭 어머니 치료해서 낫게 해드려. 알겠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우리 어머님도 걱정 많이 하시더라. 할머님 감사해요 정말. 아무쪼록 네가 힘을 내야 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냐. 너라도 씩씩하게 잘 버텨야지. 남편의 시부와 시모, 거기다 시조모까지. 시가족들이 아픈 저희 엄마를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나 진짜 결혼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래, 남편한테 좀 불만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꿨죠. 아니, 요즘 TV에 나오는 현실 부부들 보다 보면 뭐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대질 않나, 바람을 피워대질 않나, 별별 몹쓸 놈들이 많은데 내 고민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다 싶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는 건강이 악화됐다, 다시 조금 나았다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사촌 형이 이사하는데 손이 필요하다고 해 도와주러 가고 시모가 절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줄 게 있다면서. 그래, 잘 왔다. 별건 아니고 내가 네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좀 해놓은 게 있어서 불렀어. 어머니 번거로우시게 뭐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번거로울 거 하나도 없다.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시모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싸기 시작했고 보약이며 몸에 좋다는 각종 음식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너 안 도와줘도 돼. 그냥 다 담기만 하면 되니까 저기 방에 가서 할머니 말동무나 해드리고 있어. 어머님이 너 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알지? 아까도 진작부터 기다리고 계셔. 손주 며느리 온다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 그래서 시모가 부엌에서 음식 챙기는 동안 저는 시조모 옆에서 이런저런 수다나 떨고 있었죠. 그래, 우리 손자는 오늘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아, 진호 씨는 오늘 사촌 형 이사한다고 거기 도우러 갔어요. 혼자 살아서 이사하느라 좀 손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자 시조모가 의아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사촌 형? 우리 진호한테 사촌 형이 어디 있다고. 무슨 사촌 형을 도우러 가? 할머님, 사촌 형이 없다뇨. 정욱 씨 말이에요. 정욱이 형이 사촌 형이잖아요, 할머님. 저희 결혼식 때도 왔었고 자주 봤는데 왜 저희 결혼식 때 할머님이랑도 인사하고 그랬었잖아요. 할머님께서 누가 보면 네가 신랑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막 그러셨었는데 얘가 뭔 소리야? 걔가 왜 친호 사촌 형이야? 걔는 친호 친구인데. 시조모의 말에 전 너무 의아해졌죠. 할머님,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호는 사촌 형이 없어. 얘가 저희 외가친가 통틀어서 유일한 사내놈이잖아. 훨씬 어린 조카야 애기들은 몇 있지만서도 그래도 혼자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컸는데 뭐. 친구를 보고 네가 사촌이라고 착각을 했나 보다.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도 분명 사촌형을 도와주러 간 남편인데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 의아한 와중에 갑자기 시모가 방으로 뛰어오더라고요. 아유, 신경 쓰지 마라. 예. 요즘 어머니 정신이 너무 오락가락하셔서 그래. 어머님, 또 그러신다. 그러게 약 꼬박꼬박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오시면 큰일 나요. 저랑 아범이랑 맨날 걱정해도 약도 안 드시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시모가 음식 담은 보자기랑 쇼핑백을 나에게 주면서 저를 막 떠밀더니 제게 속삭이더라고요. 아가야, 얼른 가봐. 어머님이 요새 약간 치매 초기셔. 오락가락해서 노인네 무슨 말 하는지도 까먹고 그래. 얼른 가봐. 약 챙겨드려야겠다. 네, 그럼 먼저 가볼게요. 할머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시모에게 떠밀려 집을 나오는데 방 안에서 시조모가 막 소리를 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얘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치매가 걸렸다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만들어. 내가 아직도 기억력 하나는 50대 같은 사람이야. 시조모 나이가 꽤 되시니까 사실 치매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긴 하죠. 그래서 착각을 하셨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괜히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뭔가가 마음에 걸렸어요. 전 집에 오자마자 저희 결혼 앨범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랑 친척들이 다 모여 찍은 사진에 사촌형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촌형이랑 남편이 되게 친하거든요. 결혼식 때도 분명히 왔었는데 왜 안 보이지? 사진을 안 찍었나? 너무 이상해 사진을 계속 넘겨보는데 가족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에 사촌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 바로 옆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쎄했어요. 이거 뭐지? 시조모가 치매가 아니라면, 그 말이 다 사실이라면 굳이 그 남자를 사촌형이라고 속이면서 나한테 소개를 한 이유가 뭐지? 그도 그럴 게 시모도 그 정욱이 형의 존재를 알고 있거든요. 아, 정욱이? 걔가 우리 언니 아들이라 둘이 이종 사촌이야.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자라서 워낙 친하거든. 우리 진호는 형제가 없고 걔도 외동이고 해서 둘이 거의 친형제처럼 자랐어.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촌이 아니라면 친구를 굳이 사촌이라고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시모랑 남편이 둘이서 굳이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럼 정말 시모의 말대로 시조모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맞나 보다.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찜찜함이 남고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따 남편이 들어오면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할머님이 치매기 있으시다는데 알고 있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죠. 그러고서 일단 저는 시모가 챙겨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혜숙 환자분 지금 예후가 너무 안 좋아요. 바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전 정신없이 뛰쳐나갔죠.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키를 열고 출발하려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잘못되시면 어쩌지? 손발이 막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그냥 택시 타고 가야지. 차에서 다시 나오려는데 때마침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엔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남편과 남편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아, 잘됐다. 사촌 형한테 좀 태워다 달라고 해야지 하고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전 그만 목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은 포옹을 하더니 이내 포옹은 입맞춤이 됐고 남편이 그 사촌 형의 머리를 쥐어뜯자 머리가 뜯겨나가면서 긴 머리가 나오는 거였어요. 짧은 머리는 가발이었던 거죠. 그러고서 둘이 애정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사촌 형이라던 그 사람은 사실 남장을 하고 다닌 여자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뒤통수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사실 사촌 형이라고 소개받고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여리여리하다고는 생각했어요. 당신 사촌 형 말이야. 정욱이 형이랬나? 정욱이 형? 형이 왜? 처음엔 보고 여잔가 남잔가 좀 헷갈렸어. 키는 큰데 어쩜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생겼대? 무슨 아이돌이나 모델 같은 거 해도 되겠더라. 아, 그치? 그 형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원체 예쁘장하게 생겨서 인기도 많았고. 그럴만 하더라. 여자라고 오해도 꽤 많이 받지 않아? 에이, 그래도 딱 보면 남잔데 뭐. 그리고 요새는 그런 구분 잘 없잖아. 여자도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남자도 여자처럼 하고. 뭐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하고 그런 거 점점 촌스러워지는 세상이니까. 하긴 그건 그래. 남편 말대로 요즘은 뭐 유니섹스라고 해서 남자 여자 구분 잘 안 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들도 쇼컷 많이 하고 남자들도 요샌 몸매 관리도 많이 하고 뷰티에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남자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그 여리여리하던 사촌 형은 사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여자였던 거였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을 모두 알고 보니 너무 빼박 여자로 보이는데 대체 그땐 어떻게 속은 건지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제 남편은 불륜녀를 저런 식으로 위장한 거였어요. 둘은 가족 사이도 친구 사이도 아닌 애인 사이였고요.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을 뒤통수 칠 수 있는지. 그 짧은 시간에 전 이 결혼이 위장 결혼이었다는 것과 그 모든 사실들을 한 번에 깨달았죠. 그 충격에 저는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엄마한테 가야지. 그러다 저희 엄마가 떠오른 거예요. 일단 엄마 목숨이 우선이니 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전 엄마와 영원히 작별을 하게 됐어요. 사촌 형인 줄 알았던 여자의 존재와 남편에게 당한 배신과 엄마를 잃은 슬픔까지. 저는 3번의 대형 펀치에 완전 넉아웃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무슨 정신으로 일을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엄마 장례식을 치러야 했죠. 아빠도 안 계신 데다 제가 외동이다 보니 같이 이걸 감당해줄 가족이 없잖아요. 지금 그 꼴을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남편한테 부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와 사촌 형부가 와서 일을 다 도와줬죠. 얼마 뒤 사촌 언니가 연락해서 남편 놈도 오긴 했더라고요. 힘들지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너무 늦게 왔지.
힘들겠지만 당신 일단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옆에 있을게.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제 귀에 대고 떠들어대는데 그 말들이 단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저 가증스럽고 소름 끼치기만 했죠.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을 제게 오래 해댔던 놈인데 저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전 아무 말도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과 슬픔과 충격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건 일단 엄마 장례 다 치러놓고 처리하자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는 장례식 3일 내내 시모가 얼굴도 안 비쳤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 병원비 하라고 돈 봉투도 주고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주더니 남편이 연락도 했을 텐데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앞뒤가 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집에 갔을 때 사촌형 맞다고 딱 잡아떼면서 시조모를 치매 취급한 게 그 증거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단 소리잖아요. 이미 다 알고서 나 속이고 이 위장 결혼에 동조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전 엄마 발인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시모와 남편에게 제가 아는 사실을 다 말하고 단판 짓고 이혼 소송을 하든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기운이 쭉 빠진 채로 겨우 집에 갔는데 집에 시모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싸늘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더군요. 그러곤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애미 살 수 있다며.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만 하는데 전 정말 황당하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니, 앞뒤 다 자르고 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네 애미 살 수 있다고. 네가 요새는 뇌종양도 고칠 수 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대서 내가 500씩이나 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아니, 전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장례식에 얼굴 한 번을 안 비추시다가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와서는 갑자기 저희 엄마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말씀을 똑바로 해보세요. 내가 뭐 500을 너 이뻐서 빌려준 줄 알아? 이게 다 네 애미 살아날 거라고 해서 빌려준 거 아니야. 근데 죽었으니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야? 뭘로 갚을 거냐고? 너 그 돈 500이 그냥 500인 줄 알아? 그건 5천으로도 못 갚는 거야. 네 친정집을 내놔도 안 되는 거라고. 아니, 갑자기 무슨 500타령을. 지금 대체 무슨. 내 500 어쩔 거야. 네 친정집으로라도 갚을래?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대체 진짜. 전 너무 답답했습니다. 참다 못해 소리를 쳤죠. 아니, 어머니, 말을 앞뒤가 맞게 얘기를 좀 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칠 자격이나 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자격이 안 돼?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엄마 장례 이제 막 끝낸 거고 나발이고 안 되겠다. 이제 단판을 지을 때다 싶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남편 사인은 이미 돼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야? 내가 남편을 봤더니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의 중얼거림에 제 인내심도 끊겼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것들이 사람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을 하나.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나도 더 참을 이유가 없지 싶어진 거죠. 야, 뭐? 사촌 형이랑 사촌 동생 사이? 니들 둘 불륜하냐? 근데 날 속여서 위장결혼, 사기 결혼을 해놓고 감히 합의 이혼을 원해? 지랄을 떨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 아니 그쪽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인간이 사촌형은커녕 남자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둘이 나란히 짜서 같이나 속여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500타령은 왜 하는 건데? 내가 언제 병원비 빌려달란 적 있어? 자기 맘대로 갖고 와서 손에 쥐어줘 놓고는 뭔 500타령이야. 뭐? 우리 친정집으로 갚으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치매는 당신이 치매 아니야? 말을 알아듣게 해.
전 며칠 전 주차장에서 찍어놨던 사진을 눈앞에 내밀었죠. 니들 지금 나 갖고 뭐 장난치냐? 쇼하니? 사기꾼 새끼들이 진짜. 야, 사촌 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원래 여자잖아. 남장 시켜서 둘이 불륜 저질렀잖아. 이걸 언제 어떻게? 남편은 화들짝 놀랐고, 그런데 그 사진을 유심히 보던 시몬은 남편과는 다르게 더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인연이 여자였어? 남자가 아니라? 아니, 이건 또 뭔 상황인가 싶었죠. 이건 또 무슨 전개란 말인지. 시몬은 갑자기 남편한테 지랄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얘가 남자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 녀석 설마 정은인지 뭔지 그 기집애니? 너 그런 거야? 진짜 걔랑 둘이 만나려고 이 쇼를 한 거야? 나까지 속여가면서? 그러니까 시몬은 사촌 형을 가장한 남자 동성 친구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게 여자라는 건 몰랐단 말인 건지. 전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죠. 똑바로 대답해, 이준호.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엄마를 속여? 감히 네가 나를 속이고 그년을 또 만난 거야? 그런 거야? 이야, 이 새끼야,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냥 못 만나게 했다고 네가 기어이 이런 짓까지 벌인 거야? 이 미친 새끼, 너 드디어 정신이 돌았구나.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더는 나도 못 해먹겠어. 우리 이제 여기서 제발 그만하자. 좀. 그러면서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난 수동적이고 엄마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런 아들이었어. 그리고 정은이, 그러니까 당신이 정욱이 형이라고 알고 있던 그의 이름은 정은이야. 정은이랑 난 중2 때 같은 반 친구였고 연애를 했지. 어린 시절 풋내나는 사랑이라지만 우린 진심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만나왔어. 근데 엄마는 정은이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아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했어. 정은이네는 편모 가정에다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였거든. 기초생활수급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엄마는 지독하게 반대했어. 우리 떼어내려고 별별 짓을 다 하셨지. 근데 반대를 하면 더 불타오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더군다나 혈기왕성한 10대 때니까. 그런데 결국 고등학생 때 정은이가 임신까지 했었어. 근데 그때 엄마가 그 수술까지 시킨 거야. 내 발목 잡는다고 막말을 해가면서 아이를 떼내도록 강제로. 세상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모가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중학생 시절 연애에도 난리를 치는 마당에 감히 결혼이 가당키나 했겠어요. 결국 남편은 시모의 말에 순응을 하는 척하면서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를 남장을 시켜 계속 만났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만났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시모도 본인 아들한테 한시름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본인이 반대하던 여자친구가 남장을 한 줄은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작정하고 속이려고 성형에 분장까지 했다니 그 둘도 정말 대단들 하죠. 참나. 아무튼 그렇게 시모는 남편이 진짜 남자를 좋아한다고 오해를 했고 자기 아들에게 미쳤냐고 그 기집애 겨우 떼어냈더니 이제는 남자를 좋아하고 자빠졌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는 남편의 이성관을 바로잡겠다며 나서서 굿도 하고 정신병원에도 쳐넣고 그렇게 점점 더 미쳐갔고 남편은 그럴수록 시모를 골탕 먹이려고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에 대해 일부러 복수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나도 그쯤부터는 물러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맞서기 시작했지. 내가 남자 좋아한다고 엄마 다니는 교회랑 동네 싹 다 소문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 인정하라고.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며 권사로 쌓아온 명망 다 망쳐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타협안을 제시한 거야. 뒤로는 뭔 짓을 하고 살든 상관 안 할 테니까 겉으로는 번듯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처럼 비춰줘야 한다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저 세상으로 갈 거라고 날 협박하더라. 남편은 답답할 정도로 착해 빠진, 아니 멍청해 빠진 인간이었고
오랫동안 시모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또 시모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란 걸 알기에 결국 시모의 말에 굴복당했고 결국 남편은 나를 소개받아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난 2번 이용당한 거네. 그치? 니들 그 잘난 사랑 노름에 1번 이용당하고 지 아들 남자한테서 떼어놓으려는 저질스러운 작당에 또 1번 이용당하고 나한테 사촌형이라는 구라까지 쳐가면서 엄마 계획이었어. 그렇게 하면 나아질 줄 알았던 거겠지. 네가 예쁘고 청순하다고 같이 살다 보면 남자 좋다던 마음도 사그라들 거라고. 시모는 저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사촌형이 사실은 남장을 한 상간녀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시모도 상간녀가 남장한 걸 뒤늦게 알고 N차 폭발이 또 일어난 거였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무당한테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몇 억을 날렸어. 너 남자 좋아하는 거 그거 정신병이라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굿도 하고 교회에도 보내고 내가 그렇게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그게 다 니놈 연기였단 말이지. 이 미친놈. 네가 기어이 엄마를 콜로 보내려고 이딴 짓을 벌여. 본인이 돈 날린 걸 탓하며 시모는 또 남편을 잡아대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건 병원비 500을 쥐어줬던 거 말이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시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단단히 미친 인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어릴 때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고 이건 뭔가가 씌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악령이 씌었든 잡귀가 씌었든 내 아들 탓이 아니고 뭐가 씌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 스님한테 가서 악귀 쫓아달라고 했다는데 그분들이 그런 걸 들어줄 리가 있겠어요, 어디? 그래서 하다 무당한테까지 찾아갔단 거예요. 아니, 지 입으로 교회 건사라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무슨 무당을 찾아가는지. 아무튼 그래서 남편 데려다가 뭔 굿도 하고 살풀이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대요. 돈도 몇 억을 들이부어가면서. 근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아니, 그럼 500 빌려줬던 건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알고 보니 그것도 무당이 시킨 짓이었던 거예요. 굿을 해도 안 되고 뭔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무당한테 그랬지. 당신 제대로 한 거 맞냐고. 왜 우리 아들한테 잡기가 안 떨어져 나가냐고. 그러자 보살님이 그러시더라. 앞으로 3일 안에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릴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돈 500 정도 대주라고. 그 목숨 하나 살리면 그게 복이 돼서 네 아들한테 씌인 악기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하필이면 또 우연히 저희 엄마 뇌종양 판정 소식이 딱 그 일 있고 하루 뒤에 전해졌고 시모는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를 자기가 돈 대줘서 살리면 그 길로 지 아들이 남자 좋아하는 것도 고쳐질 거라고 미친 시모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만나는 게 남자가 아닌 남장 여자라는 건 몰랐던 거죠. 이거 진짜 미쳐 돌아가는 얘기 아닌가요? 저도 진짜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아까 시모가 했던 말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네 애미가 안 죽었어야 내 아들이 고쳐지는 건데 근데 네 애미가 죽는 바람에 우리 아들한테서 악기가 안 떨어져 나가고 얘도 그대로는 내 돈만 날렸지 않냐. 이쁘장하게 생겨서 우리 애가 마음 바뀔지 몰라서 결혼시켰더니 그것도 소용없고 네 애미까지 죽어버렸으니 쓸모도 없다.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가 원하던 거 하나도 안 됐으니 500이랑 이것저것 다 갚는 명목으로 엄마가 살던 집 내놓으라는 거였죠. 어차피 네 엄마도 이제 없고 그 집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결국 제가 폭로해서 사실 자기 아들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철석같이 믿던 아들한테 완전 속은 거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시모는 더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였죠. 어떻게 네가 감히 날 속여. 그녀를 아직까지 만나고 내 뒤에서 그렇게 날 속여가면서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야. 시모는 혼자 오두방정 떨면서 쿵쿵 다리를 구르고 막말을 퍼붓고
아주 난리를 쳐대더라고요. 그렇게 지 아들한테 난리 쳐대던 시모는 갑자기 화살을 저에게로 돌렸죠. 일부러 내가 너 낙점할 때 얼굴도 봐줄 만하고 돈도 있고 해서 결혼시킨 건데 그럼 살면서 남자 마음 잘 구슬려 꼬드겼어야지.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니까 네가 이 사람 나가 만들고 결국 상간녀한테 네 남자 뺏긴 거 아니냐. 네가 제대로 했어 봐. 얘가 왜 그년을 만나. 네가 매력이 없고 남자한테 어필을 못하니까 그런 가진 거 없는 년한테도 결국 내 아들을 뺏긴 거지. 아니 이 와중에 제 탓을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피해자가 누군데 대체.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성질이 뻗쳐서 시모한테 똑같이 얘기해줬죠.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실력도 없는 무당한테. 아니 무당은 애초에 맞긴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딴 사기꾼한테 돈을 그렇게 갖다 퍼주셨어요. 그 무당이 영험한 사람이었으면 당신 아들이 거짓말 치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았을 텐데? 당신이야말로 완전히 사기당하고 속았네. 그래놓고 어디서 내 탓을 하고 있어? 본인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디다 대고 내 탓을 하고 앉아있어? 당신이 그놈이 상간녀인 줄은 몰랐다지만 최소한 상간남이라고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 내 말 틀려? 만나는 다른 놈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나 속이고 억지로 결혼시킨 거 그거 당신이잖아. 당신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잖아. 근데 어디서 날 탓해 감히?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무릎 꿇고 빌게 뭘 빌어. 나도 지금 이놈 새끼한테 속은 게 분해 죽겠는데. 그리고 너도 뭐 지금 그렇게 손해본 거 없잖아. 안 그래? 집도 내가 해줘. 남들은 며느리한테 용돈도 몇백씩 척척 받는다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뭐 해오란 게 있었니? 얘가 다른 놈이 있었다는 것 빼고는 이 결혼이 너한테 불리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오히려 저한테 화살을 돌리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이거 도저히 말이 통하는 인간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꼴을 보던 남편 새끼도 기가 찼는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릴 때부터 구속하고 내 모든 생활 다 통제하고 중학생 때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부터 간섭하면서 내 관계망을 다 차단하기 시작했어. 교회 수련회 끌려가서 강제로 정신교육 받고 나중에 내가 남자 좋아하는 줄 알고는 무당한테 데려가서 볏짚으로 두드려도 맞고 정신병원에 갇혀도 봤어. 이렇게 당하면서도 엄마 속이고 정은이는 계속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 계획을 수락했어. 일단 겉으로 보기에 결혼만 하면 그러고 나면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다고 하니까 일단 결혼해놓고 계속 몰래 뒤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진짜 해선 안 될 짓을 했어. 너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죄 짓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이렇게 빌게. 너한테 빌려고 할 때까지 빌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도 진짜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그러면 안 될까? 남편 놈은 자기가 시모한테 당했던 일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나더러 그러니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아니 지금 피해 입은 게 누군데 나한테 이해를 해달라니. 이 상황에 제가 가해자인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야,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너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네 엄마한테나 피해자지. 너 나한테 가해자야 이 새끼야. 이게 그냥 용서해주면 끝이고 그런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래, 네 인생도 불쌍하긴 하다. 이상한 부모 만나 평생 고생하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랑 연애도 못하고 10년을 넘게 가짜 삶을 살아왔고 나 속이면서도 니도 마음고생했겠지. 니 그 우유부단하고 어영부영한 성격에 안 봐도 뻔하지. 거기다 이제 나한테 곧 고소도 당하게 생겼잖아? 그래, 네 인생 불쌍한 거 인정. 사실 진짜 당장 마음 같아서는 직장에 소문 쫙 내고 개망신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닌가요? 이놈들 역대급 상간남 상간녀라고. 얘네가 뭔 짓을 한 줄 아냐고. 남장까지 해가면서 만났고 나랑 위장 결혼했다고.
직장이랑 사진, 이름까지 다 까발리고 인터넷에 확 올릴까 생각도 했죠. 이거 어디 네이트판 그런 데 한번 올려볼까? 완전 핫플감 아니니? 네 엄마 속이려고 여친을 남장시켜서 10년을 넘게 만나고 거기다 위장 결혼해서 아내한테 사촌 형이라고 속여가면서 뒤에서 몰래 상간녀 만난 상간남. 사람들이 보면 과연 뭐라고 할까? 니들 사진까지 그대로 다 까발릴 수도 있는데.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 원망하는 거 다 이해해. 차라리 날 쳐. 내가 다 맞을게. 다 감당할게. 그럴만하니까 맞아도 싼 거 아니까. 근데 정은이 그 친구는 건들지 말아주라. 진짜 힘들게 살아온 애야. 걔도 물론 잘못했지. 사촌 형이라고 속여가면서 같이 당신 속이고 몰래 만난 거. 진짜 잘못한 거 알아. 우리도 늘 죄책감 느껴왔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할게. 내가 이렇게 빌게. 밉고 싫고 화나는 마음이 컸지만 남편이 진짜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면서 빌어대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악랄한 인간이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지가 좋아하는 여자랑 저렇게까지 해서 만난 마음이 또 오죽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소문내고 글 올리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런 건 모두 다 집어치우고 이혼 소송으로 보상이나 제대로 받기로 했죠. 그래, 니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내가 뭐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는 니들 사이에 끼어들겠니? 애초에 우리 사이에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우리 결혼하고서 부부다운 부부 생활 해본 적도 거의 없는데 뭐. 다 됐고 다 집어치우고 보상이나 제대로 해. 나 그냥은 못 넘어가. 그건 이해하지? 그럼 당연하지. 당연히 보상해야지. 뭔 보상이야? 보상은? 내가 지금까지 날린 돈만 몇 억인데 여기서 돈을 더 써? 내가 니년한테 집도 해주고 못 해준 게 뭔데 보상까지 해내래? 쳐돌았니 너? 그리고 니들끼리 뭔 소리들이야? 시모는 날 뛰어댔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엎드려 울어댔죠. 결국 남편에 대해선 불쌍한 마음까지 뒤엉켜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 진짜 보살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전 이혼했고 두 모자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시모한테 계속 이것저것 시켰던 그 무당 말이에요. 역시 예상대로 애초에 신내림 받은 적도 없고 신기고 뭐고 하나도 없는 그냥 생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 사기꾼한테 당한 부잣집 사모님들이며 사업가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전시모는 무당한테 몇 억 뜯겨 저에게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보상금이며 몇 억 뜯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가진 건 돈뿐이라고 자기 카페 크게 하고 동네에서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더니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아들도 더 이상 이런 취급받고는 못 살겠다며 나랑 이혼한 뒤 자기 엄마랑도 절연하고 남편도 무당한테 그동안 돈 갖다 바쳐서 빚 잔뜩 진 거 알고는 이혼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본인 아들 쥐잡듯 잡고 제 인생까지 한 방에 골로 보내려다 결국 골로 간 건 전시모가 돼버리고 만 거죠. 전 엄마도 돌아가셔서 더 이상 고향이란 의미도 없는 데다가 위장 사기 결혼을 당한 걸 생각하면 아주 그 지역 자체가 신물이 나서 모아둔 돈이랑 이혼하면서 챙긴 돈들 합쳐서 서울 와서 꽃집 더 크게 차리고 잘 살고 있어요. 서울에 오니 여기선 꽃 사는 사람들도 더 많고 연예인 서포트니 꽃 원데이 클래스니 하는 것들도 훨씬 활성화돼 있어서 일하는 게 더 즐겁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참 내 인생에 어쩌다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나 싶어요. 차마 어디에 털어놓지도 못한 얘길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생각하실 것도 같고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정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세상 일이더라고요. 아무쪼록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는
나쁜 일들은 다 피해가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